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압도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야권 주자들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은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이재명 대세론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어대명 경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범진보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만의 경선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큰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에 성공하더라도 국민 통합과 개헌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임기 2년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권적 정치를 국민 통합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골고루 대변하는 연합 정치, 연합 정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김지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이고 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의 길도 열린다며 이러한 시대 정신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 내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자 출마를 접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양 시도는 대선 공약들을 서둘러 발표하고 각 후보자와 정당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가장 기본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등 5.18 헌법 수록의 적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광주 발전 공약으로는 AI 모델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과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그리고 광천 상무성 등 이른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등입니다. 다음 정부에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다시 광주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은 의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는 전남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밖에 제안된 대선 공약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기반 신도시 조성, 공세종 고속도로와 목포 군산 서해안 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입니다.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각 대선 캠프 등 전달 등 본격적인 대선 공약 반영 활동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후보자와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한 광주 전남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경제계가 GGM 노조에게 조정중재특위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상의와 광주경청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완성차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조가 중재안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5만 대 생산 시까지 파업 유보 조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대한 위반이며 GGM 설립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 업체 사장의 폭행과 협박이 수개월 전부터 자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은 이 같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과 노동당국에 알리고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경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업체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네팔인 노동자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영암의 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A씨는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써냈지만 경찰은 다음에 또 맞으면 오라면서 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고하러 가는데 신고 안 해줬어요. 우리는 더 무서워요. 그렇게. 해당 경찰은 A씨가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해 돌려보낸 것이고 고소장을 써오라고 안내를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네팔인 노동자 B씨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찾아 폭행 피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 건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B씨는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청 직원이 확인차 업체에 전화했지만 사장은 발뺌을 했고 화살은 다시 노동자들을 향했습니다. 한시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왔어. 어제 고용노동부 갔어. 아무 일이 없었어. 고용노동부, 한국경찰이 누구 편 누른다? 노동당국은 사업장 변경을 노린 허위 신고도 많아 모든 민원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사장의 횡포가 심해졌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수개월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신고 의지마저 결국 꺾였습니다. 당국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진작 수사에 나섰더라면 지난 2월 말 사장의 폭행에 세상을 등진 뚫 씨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얘기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 탓에 사장의 폭행에 시달렸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영암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청년 노동자가 숨진 이후 동료 노동자 수십 명도 농장 대표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선 농장 대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농장 대표를 강요,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면서 요즘 정치권에선 개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C 칼럼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권력구조 개편 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말인데 듣기 따라서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하냐,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2022년 장미 대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2월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엔 개헌에 대해 한국 사회의 70년간 누적된 불평등을 뜯어고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10대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내건 이재명과 이런 것들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재명. 앞에 이재명과 뒤에 이재명은 같은 이재명인지 다른 이재명인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정말 내란 종식의 방해가 되는 걸까요? 이 대표 말에 따르더라도 한국 사회 불평등을 뜯어고칠 마지막 기회라는 개헌이 왜 내란 종식과 대립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내란 종식에 방해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윤 전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완전 해산까지 가야 내란 종식이라고 해도 개헌이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고 방해가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의 요체와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입니다. 그게 싫은 건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한 손에 틀어진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심과 생각이 듭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존립할 수 없다 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천하의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백성의 믿음을 잃는 건 다 잃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 잃지 않기를 진심 바랍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 대승적 수용을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칼럼 유재광입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광주 선언을 선포하고 우리의 투쟁은 단지 정권 교체에 멈추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파면에 그치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 사회 대개혁,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총론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등 10가지 사회 대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가 지난해보다 57명 줄어듭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274곳에 배치될 올해 공중보건의사는 477명으로 이 중 194명이 신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의과에서 50명이 줄고 한의과가 9명 감소한 반면 치과는 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남도는 병역 자원이 줄어든 반면 의대 여학생이 늘고 장기 복무기간 36개월보다 짧은 현역병 선호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